안녕하세요. IPFS 뉴스 위드어스 아나운서 강민지입니다. 파이코인 블로그에 따르면 아시아 해커톤 시리즈 2021이 개최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최 기자님 소식 전해주시죠. 네, 아시아 해커톤 시리즈 2021이 8월 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해커톤은 파이코인과 IPFS 스택을 통해 아시아에서 수행되고 있는 놀라운 개발 작업을 식별, 가속화 및 강조하는 수개월간의 해커톤 시리즈로 올가을 세런, 주피터, 마스, 앤 머큐리, 즉 토성, 목성, 화성, 수성 등 여러 이벤트로 구성이 됩니다. 네, 이번 아시아 해커톤 시리즈 2021의 상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네, 파이코인 공식 블로거에 따르면 이번 상금 규모는 하나로 무려 50만 달러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만 달러라니 지난번 방송했었던 도라엑스 해커톤 대회의 10배나 되는 액수인데요. 이 상금 규모가 큰 만큼 구성이나 내용도 좀 상당하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토성 세련은 가상 및 대면 이벤트로 완샹 해커톤의 일부로 조직된 해커톤의 트랙입니다. 블록체인 및 5G, AI, IoT와 같은 디지털 기술을 통합하여 다양한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피터 목성의 이벤트는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네, 목성은 IPFS 또는 IPFS를 사용하는 분산 스토리지 서비스를 구축하는 솔루션에 초점을 맞춘 해커톤으로 8월 말에서 10월까지 지속이 되었습니다. 목성 해커톤에 대한 기술 지원은 알리바바, 클라우드에 제공이 되는데 목성대회 우승자는 상하이에서 열리는 오프라인 이벤트에서 발표가 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네, 이 각각의 대회가 모든 분야와 형식이 상당히 다른데 그럼 이 말스 화성은 어떤가요? 네, 말스 화성 대회는 8월 하순부터 10월 말까지 폴리곤과 공동으로 개최되는 가상 해커톤 대회입니다. 초보자는 물론 파이코인 또는 IPFS 네트워크에서 일상적인 분산 스위치 문제를 해결하거나 폴리곤을 기반으로 구축하여 새로운 덱을 만들거나 기존 덱을 향상시키는 경험 많은 코더에게 열려 있습니다. 스토리 요구사항에 대한 파이코인 및 IPFS 유용성도 탐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머큐리 수성대회만 남은 건가요? 네, 머큐리 수성대회는 플로어와 공동 주최하는 가상 해커톤으로 NFT의 모든 잠재력을 탐구합니다. 등록은 9월에 시작되며 제출 마감일은 10월 말인데 자세한 내용은 조만간 공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IPFS 파이코인 측에서 해커톤 대회를 자주 개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이신데요. 해커톤 대회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커 마라톤 대회 합성어입니다. 소프트웨어 관련 이벤트로 개발자나 기획자가 모여 정해진 시간 내에 집중적인 작업을 통해 결과물을 만드는 대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해커톤에 참가한 개발자들은 해커톤에 참여하면서 파이코인 기술 멘토의 워크숍을 통한 멘토링 프로젝트 데모데이에도 실시간으로 함께하게 됩니다. 이로써 많은 투자자, 개발자, 기업 등의 홍보 효과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 기술 양성은 물론 홍보 효과까지 있으니 자주 해커톤 대회를 개최할 만한데 어떻게 파이코인이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이유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앞으로 열리게 될 인터넷 시대가 HTTP의 2세대를 넘어 IPFS의 3세대를 알리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파이코인 프로토콜인 IPFS는 3세대 인터넷을 뜻합니다. 3세대 인터넷 시대를 위해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해커톤 대회를 열면서 홍보와 투자를 진행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이 미래를 위한 3세대 인터넷을 지향하면서 저희 IPFS 뉴스도 3세대 인터넷 뉴스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파이코인이 공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파이코인에 전송할 수 있는 에스추어리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기자님, 이 에스추어리가 뭔가요? 네, 에스추어리란 공개 데이터 검색 엔진을 뜻합니다. 공개 데이터 파이코인 네트워크로 간단하게 전송해서 어디서나 검색할 수 있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럼 오픈소스로 저장과 검색이 더 간단하고 또 쉬워진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프로토콜 랩스의 AIG에 의해서 개념화한 오픈소스 프로젝트인 에스추어리는 파일 업로드하는 것만큼 파이코인 정보 저장을 쉽게 만들기 때문에 새로운 사용자들이 기술적인 배경이나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와의 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시는 것처럼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전 세계 데이터를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은 마스터 제어 서버의 역할을 하는 각 데이터 센터의 일부 서버로 설계가 되었으며 일부는 스토리지용일 뿐입니다. 이때 사용자는 저장소 요구사항에 따라 사용량이 청구가 되는데요. 회사가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해 투명하고 정직하게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지 여부에 대해 신뢰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S2R는 사람들에게 파이코인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때문에 P2P 분산 스토리지 네트워크인 파이코인을 통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언제든지 상호, 운용, 검증 가능하며 입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단일 회사에서 제어되니까 회사 입장에 따라서 수동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에 문제가 생긴다면 손 놓고 처분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파이코인은 사용 가능한 스토리지와 해당 스토리지의 가격이 단일 회사에 제어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시장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수천 개의 제공업체가 있으며 매년 더 많은 참가자가 탑승하고 있는 오픈소스 메커니즘을 가진 파이코인이 기존 클라우드 스토리지 공급자와 다르게 미래에도 꼭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 기자님, 감사합니다. 중국의 빅테크 규제가 계속되면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자국 기업이 국외에 상장할 때 반출 데이터 리스트를 만들고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도 역시 최근에 자국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규제의 움직임 속에서도 아마존,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사업 지역 또는 권역별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분산 관리하는 움직임으로 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IPFS 뉴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